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운과 불을 부르는 남자 행분함 TV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 작은 행운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50대 이상 세대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거나 이미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시기에 우리의 일상에 작은 변화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내식물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복을 부르는 나무나 꽃을 집안에 두곤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홈가드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단순히 옛날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내 식물이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실제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재물운을 부르는 대표적인 실내 식물들과 그 효과,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이름부터 돈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실제로 금전수의 둥근 잎 모양이 동전을 닮았다고 해서 재물운을 부르는 대표적인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한 미신은 아닙니다. 금전수를 키우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금전수를 보면서 이 식물이 우리 집에 재물운을 가져다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실제 삶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또한 금전수는 관리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면 되고 직사광선만 피하면 잘 자랍니다. 우리처럼 나이 들어가는 사람한테 딱 좋은 식물이죠.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키울 수 있어 장수식물로도 불립니다. 금전수를 키우면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 그리고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생명력,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결국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재물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는 큰 잎을 가진 식물로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실내 공기의 질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죠. 이때 고무나무가 우리 건강에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무나무의 큰 잎은 먼지를 잡아주고 공기 중에 유해물질을 걸러내는데 탁월합니다. 실내 공기가 깨끗해지면 호흡기 건강에도 좋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깨끗한 공기 속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으니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효과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고무나무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가벼운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큰 잎을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팔과 어깨의 가벼운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식물을 돌보는 행위가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무나무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 이건 역시 재물운을 부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식물인데요. 우리 50대 이상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몬스테라의 큰 특징은 독특한 잎 모양입니다.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운 잎 모양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손주들이 놀러왔을 때 우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이런 멋진 식물이 있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몬스테라가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식물은 습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서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에 큰 도움이 되죠. 적당한 습도는 우리의 피부 건강에도 좋고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몬스테라는 생각보다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물을 주고 밝은 곳에 두되 직사광선은 피하게 해주면 됩니다. 가끔 잎을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소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식물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풍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식물을 배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금전수는 집의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방향이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무나무는 거실이나 침실에 두면 좋습니다. 공기 정화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장소니까요. 그리고 몬스테라는 습도 조절이 필요한 장소, 예를 들어 주방 근처나 화장실 앞에 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배치법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편하게 식물을 관리할 수 있고 자주 볼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거예요. 식물을 보면서 미소 짓고 식물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자체로도 우리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식물 관리가 걱정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난초를 추천드립니다. 난초는 한번 물을 듬뿍 주면 일주일 정도는 걱정 없이 둘 수 있어요. 게다가 꽃이 피면 그 향기가 집 안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여인초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식물은 조금 건조해도 잘 견디는 편이에요. 1-2주 정도 여행을 다녀와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식물 자동 급수 장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기를 활용하면 장기 여행 때도 식물 관리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서 노후를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식물 가꾸기는 좋은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 무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식물을 키우면 매일 조금씩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물 주기, 잎 닦아주기, 가지 다듬기 등.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식물 가꾸기는 성취감을 줍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분이었던 것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셋째, 식물은 우리에게 좋은 대화 상대가 됩니다. 오늘도 잘 자랐구나. 어제보다 잎이 더 초록빛이네. 이렇게 식물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넷째, 식물 관련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식물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도 나누고 친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물 가꾸기를 통해 손주들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식물 키우는 법을 알려주고 함께 식물을 돌보면서 세대 간 소통을 할 수 있죠. 이런 경험이 손주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식물 가꾸기를 통해 소소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브나 쉽게 기를 수 있는 채소들을 집에서 직접 키워 먹으면 장보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죠. 민트, 바질, 상추 같은 것들은 집에서 키우기 쉬운 편입니다. 허브를 키우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민트차는 소화에 좋고 로즈마리는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렇게 직접 키운 허브로 차를 마시면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재물운을 부르는 실내 식물과 그 효과,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식물을 키우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과유불급이라는 말씀 아시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식물을 한꺼번에 들이지 마세요. 처음부터 욕심내서 여러 종류의 식물을 사다 놓으면 관리하기 힘들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 번에 한두 가지 식물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째, 식물마다 필요로 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햇빛, 물, 온도 등 각 식물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선인장은 물을 자주 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반면 고사리류는 습도가 높아야 잘 자랍니다. 셋째, 식물에 병이 생기면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잎에 반점이 생기거나 시들어가는 것 같다면 원인을 찾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건강한 식물에게 옮지 않도록 격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분갈이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보통 1-2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면 식물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봄이나 초여름이 분갈이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다섯째, 식물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식물에게 말을 걸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면 식물이 더 잘 자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오늘도 참 예쁘게 잘 자랐구나. 너 덕분에 우리 집이 더 환해졌어. 이렇게 말을 걸어보세요. 식물도 좋아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질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재물운을 부르는 실내 식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전수, 고무나무, 몬스테라 등 여러 식물들의 특징과 효능,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물은 마법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히 식물을 들여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돈이 굴러들어오지는 않아요. 식물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생활에 작은 변화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우리는 인내심을 배우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결국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마음가짐이 결국 재물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식물 키우기를 통해 새로운 취미를 갖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손주들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후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식물 키우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 근처 화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작은 화분 하나를 사와 보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세요.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때로는 말을 걸어주면서 식물과 교감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기고 마음의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보람이 여러분의 다른 영역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돈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재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은 화원에 들러 마음에 드는 작은 화분 하나를 사오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생명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초록빛 희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